하림지주 이름은 익숙한데 투자를 하려니 좀 막막하시죠? 오늘 하림의 최신 사업 보고서, 특히 가장 최근 나온 실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투자자가 진짜 궁금해할 만한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거대 기업의 기회와 위험,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따져보죠.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하림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한 장으로 요약한 겁니다. 사료가 되는 곡물부터 우리 식탁에 오르는 닭고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그냥 다 자기들이 직접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하림의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림을 분석할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하림이 도대체 무슨 사업들을 하는지 그 실체를 보고 돈은 어디서 버는지, 경쟁력은 뭔지, 또 위험 요소는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엔 투자자로서 최종 정리를 해봐야겠죠? 첫 번째, 하림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닭고기 회사라는 이미지, 그거 오늘 확실히 깨드릴게요.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먼저 하림지주는 말 그대로 지주회사예요. 그러니까 직접 닭을 키우고 파는 회사가 아니라 하림그룹 전체를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여러 자회사들을 관리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방향을 정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보통 하림하면 닭고기 회사 딱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제일 큰 덩어리가 운송이에요. 무려 36.1%. 식품보다 더 크죠?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이번 3분기 실적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쇠가 되는 겁니다. 왜 식품회사가 해운업 실적에 흔들리지? 하는 질문의 답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하림그룹을 먹여 살리는 핵심 동력이 뭔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돈을 버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페노션입니다. 그룹의 든든한 캐시카우, 현금 창출원이죠. 철광석이나 곡물 같은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벌크선 사업이 메인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최근 3분기 실적에서 보듯이 해운업 경기가 좀 주춤해도 워낙 규모가 크고 장기 계약이 많아서 그룹 전체의 현금 흐름을 꾸준히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다른 사업이 흔들릴 때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둥인 셈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축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식품 사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전처럼 그냥 닭고기만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미식 같은 고급 브랜드를 만들어서 비싼 가정 간편식 시장을 파고들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 닭고기 사업은 마진이 별로 안 남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을 확 끌어올리려면 이런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거죠. 하림의 미래 성장 스토리는 바로 여기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 번째, 그럼 하림은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걸까요?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하림만의 강력한 무기, 그 경제적 해자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 봤던 그림이죠. 바로 이 완벽한 수직 계열화가 첫 번째 강점입니다. 곡물을 페노션 배로 실어와서 그걸로 사료를 만들고 그 사료로 닭이나 돼지를 키워서 가공하고 유통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니까 중간에 새는 돈을 막고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거죠.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실적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합쳐놓기만 한 게 아니에요. 곳곳에 기술력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료 효율을 높이는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아예 우수한 품종의 닭, 그러니까 원종계를 직접 관리해서 안정적으로 병아리를 공급하는 것 같은 것들이요. 이런 보이지 않는 기술력이 치열한 시장에서 1%, 2%의 이익률 차이를 만들어내는 진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번째, 리스크 체크 시간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투자는 없죠. 하림처럼 사업이 복잡하고 클수록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뭘 의미할까요? 아주 간단해요. 회사 실적이 내 의지랑은 상관없이 외부 요인에 따라 막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번 3분기 실적 까보니까 해운 쪽 이익이 줄었잖아요. 이게 바로 세계 경기가 안 좋았던 게 그대로 직격탄이 된 거거든요. 이런 게 바로 분기 보고서 숫자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손 같은 거죠.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런 제재 현황도 나와 있는데 이거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운임 담합으로 과징금을 냈다거나 환경 규제를 어겼다거나 하는 것들은 단순히 벌금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을 주고 언제 또 이런 예상치 못한 비용이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지배구조 리스크를 보여주는 신호거든요. 투자 분석할 때 이런 부분도 꼭 감안해야 합니다. 5번째, 하림의 미래 계획입니다. 이런 리스크들을 알고도 하림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겠다는 걸까요? 그들이 그리고 있는 미래의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림의 미래 비전 중 가장 스케일이 큰 게 바로 이 양재 도시 첨단 물류단지 개발 계획입니다. 그냥 물류 창고 짓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서울의 물류 시스템을 바꿔보겠다는 엄청난 프로젝트죠.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들어갈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또 그 과정에서 회사 빚이 너무 늘어나는 건 아닌지, 이런 재무적인 부분을 아주 꼼꼼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 창출원인 페노션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성장성이 높은 LNG 운반선 쪽으로 배를 늘리고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국제 환경 규제에도 미리미리 대비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배 숫자 늘리는 걸 넘어서 미래의 리스크는 줄이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려는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싹 모아서, 그래서 하림지주에 투자할 거냐 말 거냐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쪽에는 수직 계열화라는 강력한 무기와 페노션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 그리고 프리미엄 식품 시장이라는 성장 가능성이 있죠. 반대쪽에는 경기 변동성, 전염병 같은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 그리고 양재동 부지 개발 같은 대규모 투자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 양쪽의 무게를 저울질하는 게 핵심인 거죠. 신용평가사들의 평가가 이 상황을 아주 잘 요약해줘요. 등급은 A, 안정적이라는 거죠. 돈 갚을 능력은 충분하다. 하지만 외부 환경이 갑자기 나빠지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이 안정적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있는 하지만의 무게를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입니다. 자, 결국 선택은 우리 투자자들의 몫으로 남습니다. 한 손에는 이 수직 계열화라는 정말 깨기 힘든 단단한 방패를 들고 있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라는 방패요. 근데 다른 한 손에는 경기 변동성이라든지 저 양재동 부지 같은 대규모 투자라는 아주 날카로운 창도 들고 있는 셈이에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하림이 그리는 이 거대한 미래의 그림이 과연 이 복잡하고 날카로운 리스크들을 다 감수하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